현재의 경제 지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가 선행지수거든요. 한국 선행지수가 2월에 저점을 치고 9월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진다는 것은 현재의 경기는 나쁘지만 6개월, 9개월 가면서 경제 지표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농담철방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양익입니다. 주로 증권사 리서치센터에서 이코노미스트로서 거시경제를 연구했고요. 분석을 했습니다. 2015년부터 서강대에서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동안 경기 선행지수에서 좀 빨리 올랐다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심지어는 이란까지 전쟁에 개입하면서 유가가 150달러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락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 아주 높은 나라죠. 우리 GDP 중에서 작년 기준으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예요. 우선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죠. 유가가 급등해 버리면요. 유가가 급등하면은 우선 가계 측면에서는 유류비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다른 쪽에 소비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소비가 감소할 수밖에 없죠. 유가가 오르면 또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물가가 오르면 중앙은행이 여기서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하면 또 세계 경제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는데 그래서 유가까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더 올리면 세계 경제가 심각한 침체에 빠지죠. 그렇게 되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타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미국 경제 성장이 떨어지고 미국 소비가 감소하면 미국 기업 이익도 줄어들 수밖에 없죠. 미국 주가가 떨어지면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가지고 외국인도 우리 한국 주식을 팔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때문에 하마스 전쟁이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쟁을 제외하고 우리 주가가 좀 2660까지 8월 초 갔었죠. 그때는 특히 단기적으로 제가 월별로는 일평균 수출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는데요. 그때는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코스피가 한 8% 정도 가대평가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무렵에는 좀 조정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런데 코스피가 2300까지 떨어지면서 9월 수출은 늘었고요. 그다음에 10월 수출도 일평균 수출이 늘고 있거든요. 이거로 평가해 보면은 지금 2,300대 주가는 오히려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 한 16% 정도 저평가됐습니다. 그래서 2,660 갈 때는 그에 비해서 한 8% 정도 가대평가됐기 때문에 제가 좀 주가가 조정을 거칠 수 있다. 그때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전혀 다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식을 저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중동 사태 전개에 따라 더 하락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거시적 측면에서 명목 GDP, 강의통화 M2, 그다음에 일평균 수출 금액 가지고 코스피를 평가하는데요. 이 모든 경제 변수에 비해서 낮게는 10%, 높게는 지금 20% 정도 저평가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되면 시간이 흘러가면 코스피는 다시 제자리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주가가 10에서 20% 저평가됐다. 그러면은 저는 10에서 15% 정도는 연말까지 가면 오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가 2600 근처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그렇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는 그 모든 경제 변수들이 더 도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통계청의 선행지수 순환 변동률 4월에 저점을 쳤고요. OECD 한국 선행지수는 2월에 저점을 쳤어요. 9월까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GDP도 올해보다 증가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정부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1.4%로 보고 있는데 내년은 대부분 2% 넘게 성장한다고 보고 있어요. GDP 수준도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M2 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일평균 수출 금액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 변수가 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코스피도 더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현 수준에서 제가 한 15% 올라갈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이런 경제 변수 수준이 높아지니까 다시 그 주가 수준도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경기는 어렵지만은 선행지수가 증가하면은 빠르면 4분기, 내년 상반기에는 경기가 부분적으로 회복될 거라는 겁니다. 이런 국면에서는 채권, 주식, 현금을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지고 가셔야 돼 현재 좋을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식으로 조정해 들지, 이런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통화지표를 발표하는데요. 이제 유동성이 얼마나 늘었느냐, 줄었느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유동성을 발표하는데 유동성은 번원 통화 있고 M1, M2, 그다음에 LFL 이런 통화지표 이름을 붙여놨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중국 통화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 미국 통화가 몇 퍼센트 증가했다. 그때는 보통 강의 통화지표 M2로 구성된 겁니다. 그러면 M2에는 어떤 지표들이 들어있느냐? 현금 통화, 요구예금, 수시 입출금식 저축성예금, 그다음에 만기 2년거 정기예금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M1보다는 조금 유동성은 떨어지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나라 통화가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 이 대표적인 통화지표가 M2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의 경제지표는 별로 좋지 않죠. 그런데 경기를 예고해 주는 지표가 선행지수거든요. 예를 들어서 2021년 5월에 OECD 한국 선행지수가 정점을 쳤습니다. 그때 당시 코스피가 3,300 가면서 낙관적인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4,000 간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요. 선행지수라는 건 경기에 그만큼 앞서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OECD 선행지수가 한국 선행지수가 2월에 저점을 치고 9월까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경기가 확정면에 들어서면요. 1972년에서 11번 순환을 거쳤는데 평균 확정금이 33개월입니다. 그래서 경기 선행지수가 좋아진다는 것은 현재 경기는 나쁘지만 6개월, 9개월 가면서 경제지표들이 좋아진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최근에 경제지표들이 좋아지는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수출이에요. 수출이 작년 9월부터 올해 9월까지는 전년 동월 대비 계속 감소했었죠. 그런데 10월 들어서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특히 그 주가와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일평균 수출 금액이라는 건데요. 그게 10월 1일에서 20일 사이에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6%나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경기가 개선되는 지표들이 수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란까지 중동전쟁에 가담하면서 호르무즈 해협 여기서 문제가 발생할 때는 유가가 급등하죠. 유가가 급등하면 소비가 더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물가가 오르니까 중앙은행은 경기가 나쁘는데도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세계 경제가 다시 그 침체에 빠지고요. 우리 수출도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거 극단적인 사항을 배제하면은 우리 수출이 10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고 있고요. 내년에도 계속 증가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수출하고 상관계수가 제일 높은 게 G20 선행지수예요. 그런데 이 G20 선행지수가 최근에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은행 예금금리는 지금 너무 높고요.
물론 최근에 다시 올랐습니다. 근데 작년 5%에서 1년 만기 예금금리가 지금 4% 초반까지 떨어졌고요. 중기적으로 보면 계속 떨어지리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가계 자산 중에서 보면은 예금 비중이 너무 높아요. 현금 및 예금 비중이 지난 6월 말에 이제 46%, 채권 비중 3%, 주식 비중 22%입니다. 저는 지금 예금 비중을 줄이고 저평가 영역에 있는 채권하고 주식을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금을 줄인 만큼 혹은 새로운 투자할 돈이 생긴다면요. 채권하고 주식하고 내년 1분기까지 본다면은 주식 비중 한 70%, 채권 비중 한 30%, 이 정도 투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동학 기미운동 할 때 그때는 정말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했거든요. 그때는 명목 GDP, 일평균 수출, 그다음에 유동성에 비해서도 코스피가 많게는 특히 일평균 수출에 비해서는 2021년 6월에 40%나 가대평가됐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경제 변수에서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다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저는 그 주식시장에 동학 기미운동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주가가 지금 거의 오랫동안 떨어지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지금 관심을 많이 줄이고 있는데요. 오히려 역으로 주식시장에 더 관심을 갖고 이럴 때 우리가 더 부를 늘릴 수 있는 기회거든요.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